자, 우리 경제영어 101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한 회 강의당 제가 그 경제기사 제목 한 5개를 소개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표현, 배경, 지식 그렇게 알려드릴게요. 제 나름대로 지금 제목마다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선 뭘 알려드려야지 그게 있거든요. 그거를 캐치하시면 돼요. 그거를. 자, 1번 보시면 일단 5일로 시작하니까 유가 얘기입니다. 유가가 일단은 제가 쭉 번역을 해드릴게요.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슬럼프예요. 확 떨어진 거죠. 중간에 콤마 있는 건 and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는 이렇게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칸이 그래서 이렇게 뭐 and라든지 관사도 때로 많이 뺍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보셔야 돼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그냥 콤마인지 and의 콤마인지. 지금 and예요. 자, 유가는 급락했고 투자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 들어보셨죠? 사우디가 주축이 되고 이른바 유가 카르텔입니다. 가격 담합해 갖고서 자기네들이 막 왔다 갔다 막 그죠? 한때 엄청난 힘을 자랑했는데 요즘은 조금은 맛이 좀 옛날 같지 않아요? 그죠? 그 오펙 기구요. 오펙의 서플라이 컷스니까 우리말로는 감산 괜찮습니다. 자, won't be enough죠. 그거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우리 감산을 합니다. 생산을 줄이게 되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올라가야겠죠. 그러려고 이제 오펙은 감산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급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자, 일단 형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첫 번째. 자, 제목에서 슬럼프 쓰죠. say죠. 그러니까 지금 뭐죠? 형태는 현재형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제목에 나오는 현재형 동사는 실제로는 이미 그렇게 했다로 이해하세요. 다시. 그러니까 지금도 유가가 이미 급락했어요. 투자자들은 이미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거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현재 동사가 나왔을 때 의미는 과거다. 생각하시고. 자, 이제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슬럼프란 단어. 자, 여러분이 증가 감소를 글쎄 여러분 경제에서는 필수죠.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게 필수인데 관련 표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한꺼번에 정리는 안 할 거고요. 일단 여기 나온 것만 할 거니까 그렇게 쫓아오시면 돼요. 조금씩. 자, 슬럼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락하답니다. 대폭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운동 생각하고 오시면 돼요. 되게 잘하던 선수가 어제까지 오늘 갑자기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것도 조금 못하는 게 아니라 확 못해야 돼요. 느낌이 오나요? 갑자기 이만큼 푹 떨어지는 게 슬럼프입니다. 그래서 슬럼프 알아두시고요. 급락이라고 얘기할 때 이쪽에서 아마 제 생각에 지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플런지, 슬럼프, 또 하나 텀블. 쟤는 삼총사. 이른바 급락, 급감의 삼총사입니다. 필수예요. 알아두세요. 오늘은 여기다가 하나만 더 붙일게요. 반대인 급등, 급증. 하나. 두 번째는 예. 자, 익숙한 단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텐데 제가 뒤집어본 영장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안 나오는 건 안 해요. 안 나오는 건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다 알아두세요. 쟤네들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죠? 위에 거는 급락, 밑에 거는 급등. 자, 유가가 급락했다. 투자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오페크가 하고 있는 감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1번 내용입니다. 하나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 석유는요. 보통 선물 거래를 해요.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선물이 뭘까? 지금 당장 현물로 돈 주고 물건 받고 하는 거래가 아니라 자, 우리가 너네 물건을 몇 달 후에 몇 월 며칠에 얼마의 가격을 주고 살게 라고 지금 약속하는 거죠. 그게 선물 거래입니다. 보통 이렇게 자연에서 채취하는 거 있죠? 뭐 농산물, 저는 석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얼마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공급을 예상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하죠. 몇 달 있다가 가격이 확 올라가면 어떡하지? 파는 사람 입장도 똑같아요. 만약에 몇 달 있다 팔 때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서로 예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선물 거래입니다. 그래서 보통 석유는 선물로 거래를 합니다. 자,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선물은 이럴 때
future에다가 s를 줘야 해요. 핵심 다시 중요 futures 하셔야 돼요. 거래니까 뭐 이렇게 쓰셔도 좋고 아니면 이런 단어 하나 정도 알아두세요. transaction 뭐 이런 거. 이러면 선물 거래가 됩니다. 아셨죠? 자, 지금 말씀드린 거, 자 석유 나왔고 급락 급등하는 거 나왔고, 그다음에 오페크라는 단어 알아두시고요. 석유 수출국 기구, 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막 머릿속에 이만큼 더 있는데 너무 처음부터 많이 먹으면 배탈 나니까 1번 요 정도 할게요. 자, 2번 가봅시다. 자, 두 번째 제목입니다. 아까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 뭐가 있을까? 일단 jobless가 있으니까 실업이죠. 실업 생각하시고요. 하나씩. claims가 뭐냐면은 실업수당 청구하는 거예요. 실업급여.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업자가 됐습니다. 저한테 실업수당 주세요. 실업급여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게 jobless claims. 됐죠? exceed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뭔가를 초과하다. 넘어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60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자, second week in a row인데 저것도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 제목 자체에서 봤을 때는 2주 연속. 그러니까 자,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600만을 넘어섰다입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여러분. 엄청난. 그러니까 지금 이거 찍고 있는 영상 찍고 있을 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한창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뭐 연일 실업자가 나오고 있죠, 연일. 자, 그 지금 상황이고.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첫 번째 포인트가 클레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꾸 맨날 클레임은 맨날 해요. 클레임 걸었다.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실제 영어랑은 조금 달라요. 각도가, 포인트가. 클레임은 가장 중요한 뜻, 주장하다.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있어요. 막 증거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막무가내. 별로 느낌이 안 좋아요. 두 번째, 요거거든요. 두 번째는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대고 뭐 누구한테 대고 이건 내 거니까 줘. 이렇게 얘기해 클레임이에요. 그래서 보통 claims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 내가 보험금을 탈 게 있다. 보험금 청구한다. 실업급여 탈 게 있다. 청구하는 게 클레임입니다. 자, 저걸 그러면 자, 전체를 보면 실업급여 청구건 수. 자, 약간의 상식.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사람이 뭐죠? 공식적인 실업자 통계에 잡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겠죠. 내가 만약에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리고 나는 일 안 하고 그냥 놀고 먹을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증명을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고용보험 등기에 있죠. 그래서 제가 실업 기간 동안에 저한테 실업급여를 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공식적인 실업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저거를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보셔도 좋고 결국은 뭐죠? 실업자 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단어는 이제 exceed인데 얘는 좀 어렵다, 여러분. 얘는 좀 어려워요. 노란색이 나와버리네. exceed는요, 그냥 노란색으로 갈게요. 저거는 초과하다의 뜻이거든요. 초과하다라는 게 뭐냐면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단어가 요게 있고요. 근데 제가 더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건 제 컨셉은 아시죠? 저는 쉬운 영어입니다. 쉬운 단어 뭐 있죠? 요거. 아마도 제 바람은 뒤집어본 영장문을 열심히 들은 분이라면 저 탑 제가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기억나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탑 쓰면 이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exceed 대신에 탑 알아두시고, 자, 그럼 실업률에 얘기하는 거 앞에 거 하나 알아두시고, 어떤 수치가 있을 때 그걸 능가하는 거 exceed, surpass, top 이렇게 알아두십시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 밑에 2주 연속이라고 있죠. 저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목이기 때문에 얘가 빠진 거예요. 뭐가 빠졌죠? 정관사 더가 빠졌습니다. second니까 더를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똑같은 말을 어떻게 쓰죠? 이렇게 하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second라는 이른바 서술로 쓸 때는 더, second 단수명사, to를 쓸 때는 당연히 뒤가 복수명사. in a row는 연속적으로.
저 정도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런 건 아마 제 생각에 매일 쓸 때도 저런 거 많이 쓰지 않나요? 뭐 몇 달 연속, 몇 년 연속, 뭐 몇 분기 연속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꼭 알아두세요. 자, in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뜻이고 그 표현이고, second를 쓸 땐 더의 단수명사, 그냥 to를 쓸 때는 복수명사. 자, 2번은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600만을 넘어섰다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 3번. 디즈니 플러스죠.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저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게 이제 뭐 옛날에는 MP3 얘기했지만 요즘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단연코 1등은 지난 그거 아시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주식을 사서 우리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주식. 약간 뻥이지, 그죠? 그만큼 장기적으로 오래 간다 뭐 이런 주식 있잖아요. 그 중에 1등으로 꼽히는 게 넷플릭스예요. 왜? 그만큼 넷플릭스가 스트리밍 분야에서는 진짜 절대 강자였잖아요. 근데 디즈니가 등장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라는 이름을 갖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죠. 자, 그럼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크로시스 했습니다. 저때 크로스라는 단어는 조금 전에 나온 탑이 생각나면 돼요. 왜냐하면 그 5천만이라는 어떤 선을 넘은 게 보이죠. 크로스한 거니까 5천만을 넘어섰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대신에 탑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핵심, 여기 핵심이 뭐냐면 저 paid subscribers입니다. 자, 다시 우리말로 저럴 때 어떻게 하시면 돼? 구독자가 좀 이상해요. 제가 설명 좀 이따 드리겠지만 지금 하자. 어차피 이거 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보세요. 이 단어가요. 여러분 subscribe란 단어가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조금은 뜻이 바뀌어가고 있는 단계예요. 뜻이 추가되고 있는 단계. 지금이 딱 그 과도기거든요. 그래서 원래 뜻은 아시겠지만은 근데 사실 요즘 너무 다르게 써서 구독입니다. 구독. 구독하다가라는 게 옛날엔 잡지 구독, 신문 구독이었어요. 읽는 거죠. 리딩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요즘 이제 많이 바뀌었고, 자, 구독이란 단어로 외우셔도 좋지만 원래 뜻은 뭐냐면 잘 알아두세요. 정액제 서비스예요. 정액제 그러니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정액제라는 게 뭐냐면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액수를 내고 여러분이 그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subscribe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뭐? 핸드폰, 집에 인터넷, 뭐 텔레비전 그런 게 다 subscribe 하고 있는 거죠. 뭐든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를 내고 서비스 쓰고 있으면 subscribe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잘 쓰던 이 단어를 유튜브가 확 바꿔버렸어요. 유튜브가 어떻게? 페이스북으로 치면 팔로우의 개념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subscribe 한다, 구독한다, 돈 들어요? 안 들죠. 가서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 저 단어가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생소해요, 저 뜻이. 자,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다? 두 가지를 다 알고 가는 겁니다. 원래 무슨 뜻으로 쓴다? 구독이라는 게 정액제 유료 서비스. 요즘은 어떤 느낌? 팔로우의 느낌. 그래서 지금도 되게 재밌는 게 페이드라는 말을 썼죠. 옛날엔 저 말 안 썼다니까. 유료 회원이잖아요. 유료 회원. 유료 사용자. 요즘 왜 쓰는 거예요? 유튜브 서브스크라이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드라는 말을 굳이 넣어줬죠. 됐죠? 그럼 우리말로 어떤 느낌? 자,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료 회원 수 5천만을 돌파했다. 저 제목 내용. 됐죠? 자, 4번. 하나씩 가세요. 하나씩. 하나씩 가시면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막연한 뭐 이렇게 막 거부감 그런 거 갖지 마세요.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사나 뉴스를 다시 시사나 영어를 가지고 시사 뉴스를 접한다. 제일 쏠쏠하게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건 경제 뉴스입니다. 다른 뉴스가 아니에요. 경제 공부하십시다. 우리. 자, 4번 미국의 GDP죠. GDP의 저 끝에 P는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 경제가 얼마만큼 생산을 했냐 갖고서 그 경제의 규모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규모가 커질 때 우리가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데 저걸 성장, 확장 다 좋아요. 기본적으로 양적으로 커지는 게 grow의 expand입니다. 됐죠? 그래서 회사 같으면 grow 한다 그러면 뭐가 늘어나는 거죠? 매출이, 시장 점유율이. 근데 그게 늘어나도 적자가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양적 성장이 grow, expand입니다.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어떤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진다. 그럼 그 규모가 뭘까요? 기준이 생산입니다. P.
그걸 생각을 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미국의 GDP가 자, 저 단어가 나왔다. 드디어. 내가 이 단어를 여러분들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여러분 그 디지번 영장문에서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경제에서 읽어야지 제맛이죠. 저 단어는. 이건 다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보통은 요 느낌, 이 명사로 알죠. 저 때는 강세가 앞에 있습니다. contract예요. 무슨 뜻? 계약. 계약으로 알고 있는 단어. 근데 지금은 뒤로 갑니다. 강세가. 동사이면서 contract예요. 뜻? 줄어들다. 수축하다. 느낌이 좋진 않아요. 쪼그라드는 뭐 이런 거. 요런 단어 했었죠, 여러분. 요거 두 가지 같이 알아두세요. contract하고 shrink는 쪼그라드는 겁니다. 아셨죠? 양적으로 축소예요. 아셨죠? 그래서 경제에서 성장일 땐 grow를 쓰는 거고요. 축소일 땐 밑에 두 단어를 쓰시면 돼요. 근데 경제는 이렇게 포장을 잘해요. 그러니까 저것도 결국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목이 미국의 GDP가 이번 2분기죠. The second quarter니까 30% 줄어드는 거죠. 근데 저걸 교묘하게 어떻게 얘기해? 마이너스 성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30%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다.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말은 참 현란한 말입니다. 정말 진실을 호도하는 말이죠. 결국은 무슨 얘기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규모 2분기에 30% 마이너스 나오고요. 중간에 콤마가 and인 거 아시겠어요? and 5%이고 2020년 전체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5%.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막 마이너스 30 나온 거? 야, 진짜 무섭습니다. 자, 저게 4번 내용이에요. 자, 오늘 준비한 이제 마지막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인데 눈에 익숙한, 우리한테 익숙한 기업이죠. 테슬라.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전자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전기자동차고요. 중국에 공장까지 세우고 지금 하고 있는데 중국 내 매출입니다. 경제를 안 보신 분들은요. 어떻게 말씀드릴까? 경제를 아는 분들한테 되게 당연한 건데 되게 처음에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매출, 뭐 순익 이런 걸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을 팔아서 들어온 돈 전체 있죠. 쉽게 세일즈입니다. 매출. 뭐 판매액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revenue. revenue가 조금 더 커요. 느낌은 수입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보통 물건 파는 게 주 회사가 그럼 세일즈나 revenue나 비슷하다는 느낌으로 보셔도 좋고 두 개를 같이 보셔도 돼요. 회사일 때는. 그러니까 매출 저렇게 두 단어를 쓰시면 되고 저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있겠죠. 비용이. 그걸 뺍니다. 그럼 그게 뭐죠? profit. 순이익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순수하게 얼마 남았니? 그게 profit이죠.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남게 되면 뭐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딱딱한 용어로는 순이익이고 뒤에 로스는 손실이죠. 근데 그냥 일반적인 용어는 뭐로 좋아요, 이게? 흑자 적자 하시면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보통 기업의 흑자 적자를 얘기할 땐 저 단어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다른 단어 알고 있죠? surplus, deficit 혹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얘는 용도가 좀 달라요. 얘는 용도가 다르니까 요 단어들 있잖아요. 얘는 회사엔 쓰지 마시고요. 회사에는 뭘 쓴다? profit과 loss를 쓰시면 돼. 자, 그러면 자 테슬라의 중국 내 매출 주어 hit은요 갖고 딱 닿는 거니까 우리말로 어떤 수준에 도달하다 되게 많이 나와요. 쟤는 뭐 제목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는 역시 도달 reach를 쓰시면 돼요. 자, 어느 수준에 도달, 어느 정도에 도달했을까? 또 나왔다. 이거는요 여러분 정말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이게 있어요. 지금 이 어가 왜 빠졌냐면 제목이라서 빠진 거고요. 다시 제대로. 요렇게만 쓰면은 뭐가 돼요? 최고액, 최고 수준, 뭐 최고가 이런 느낌. 저 하나 갖고. 그럼 반대로 어떻게 쓰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쓰게 되면 최저액, 최저 수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 여기다가 이제 뭘 넣은 거죠? 이 말을 넣은 거예요, 레코드라는 말. 그럼 우리말로 뭐가 좋아요? 사상 최대, 사상 최고. 다 쏠쏠한 용어들입니다.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요거를 많이 쓰는 거 하나 더 적어 드릴게요.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요 두 녀석이 제일 많이 나와요. 사상 최고라고 할 때. 꼭 알아두시고. 그럼 자, 테슬라의 중국 내 매출이 3월 달에 월별이겠죠?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다.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그게 지금 5번 기사 내용. 라고 누가 얘기했죠? 라고. Industry Association이 얘기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Association은 협회 느낌이죠. Industry는 업계니까 뭐 자동차 무슨 자동차 협회? 전기자동차 협회인가? 하여간 Industry는 그 얘기예요. 업계고 The Association은 협회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업계 관련 업계 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테슬라의 중국 매출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겁니다. 오, 괜찮네요. 3월 달에 중국에서 저 정도 했다는 얘기가. 자, 오늘 제가 준비한 5개의 기사 그 제목을 같이 봤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할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은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뭐다? 경제랑 조금 친해지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는 경제랑 친해지는데 도구가 뭐예요? 아니, 반대로 얘기했다. 영어랑 친해지는데 도구가 뭐죠? 경제인 거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려는 건 영어 수업이에요. 경제가 아니고 영어입니다. 도구가 경제일 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랑 하려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영어 수업. 거기에 하나 뭘 덤으로 우리가 갖고 갈까? 경제 지식.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여러분이 경제 뉴스, 경제 잡지 그런 걸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삶에 가장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글은 경제 글입니다. 자, 다음 강좌에서 찾아뵙겠습니다.